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완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 9월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 랠리 이후를 좀 보자라는 내용이고요. 8월 관전 포인트 지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점검부터 해보면 거래대금은 추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신용공여 잔고 지표가 3월 24일 이후로 계속 올라가다가 8월 18일부터 한 주간 하락을 한 거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랠리가 끝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셋그룹하고 안방보험 1차 변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차 변론을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올 거로 보고 있고 미래셋그룹이 승소할 경우에 지금 그룹 단위로 들어가 있는 계약금 7천억 원에 대해서 이 소송을 진행한 비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기회비용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패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7천억 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당금으로 잡힐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운용손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운용손익의 비중과 규모가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의 변동폭이 많이 줄어드는 3분기 때는 2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피크아웃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동성 랠리가 끝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봤는데, 2007년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 잔고가 급증을 했었고, 그 신용공여 잔고가 꺾이는 타이밍에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었고, 그 뒤로 증시는 횡보를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사하는 게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용공여 증가의 속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반등을 하게 되면 유동성은 아무래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가 끝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익 기반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PF 시장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기대할 만한 건 많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을 때 거래대금 수수료율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그래왔던 내용인데, 이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낮은 수수료를 베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우하향하는 구조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끝난다고 하면 그 수많은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증시도 빠질 테니까 운용손익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PF도 안 좋고 브로커리지에서 받는 피해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운용손익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2012년에서 14년의 사례를 보시면 순영업 수익, 그때 이제 한창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서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이럴 때였는데, 순영업 수익도 꺼지고 이익도 꺼지고 주가도 꺼지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정도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권주가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세 가지는 일단 지금의 랠리가 지속이 되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익 기반이 이 위기가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동력 관련해서는 미래셋대우랑 한국금융지주가 타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래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8조 원이 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IMA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당장 인가가 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IMA가 된 다음에 흥행을 할지 안 할지, 이게 크게 기여를 미칠지 아닐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자기자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회수가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비증권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타사 대비해서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고, 그 자회사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장을 하겠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상장 일자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카카오뱅크의 34%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장성을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